충청권 광역화 구상이 여당 내에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명 충청 메가시티 제안이 괴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에서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결국 충북 경계에서도 검출됐습니다. 가금류 이동 제한 구역에 청주 서북부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정정순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금품이 오간 것은 모두 인정했지만 돈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예방 앱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에 깔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현직 경찰과 대학생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여당 내에서 충청권 광역화 구상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명 충청 메가시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괴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병관 기자입니다. 인구 절벽에 올해 160만이 무너진 충청북도. 그중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에 놓인 괴산군으로 여당 지도부가 지역 균형 유리를 논의하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충청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시 이전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충청권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인구 500만 이상 독자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청 메가시티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충청권 전체가 협력 발전, 공동 발전의 비전이 지금 필요한 때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도 충청이라는 큰 그림 아래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또 충청권 초광역화 이런 거의 한 일환인데 이것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만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의 세종 이전 등 현 단계에서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노선을 요구했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존 충북선과 연결하고 서울 세종 ITX의 비중을 둬 간극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곳 괴산에서 열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회의에서 거론된 충청권 맞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한데요. 이제 충청권의 촉각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에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최근 충북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검출되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충북 경계에서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10km 가금류 이동 제한 구역에 청주 서북부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경계와 2.5km 떨어진 충남 천안의 하천변. 여기 머물던 흰뺨 검둥오리 한 마리가 고병원성 H5N8형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오리는 지난 3일 예찰 목적으로 샘플 포획한 야생 개체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이 일대 주변 500m 지점에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부터 설치했고요. 네. 앞으로 14일간 여기서 오염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경 10km 안에 든 옥산과 오청 일부 등 청주 서북부까지 예찰 지역으로 설정돼 산란계 11만 마리 규모의 청주 양계 농장 등 반경 내 가금류 농장들이 3주 이동 제한을 비롯한 직접 통제권에 들어갔습니다. 또 무심천과 미호천, 보강천이 지나는 청주와 진천, 증평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예찰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충남 천안과 경기 용인에 이어 세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이 이어지자 전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설새 야생조류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새 도래지에 대한 어떤 통제, 그러한 총설새를 6군데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축산 차량의 출입을 아예 금지를 시켜놨고요. 현재 가금류 2,700만 마리를 사육 중인 충북은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85개 농장에서 거의 400만 마리를 살처분한 최악의 AI 사태 이후
4년 가까이 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내년에 열릴 청주 공예 비엔날레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내년 행사 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53일에서 40일로 줄여 내년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공예 비엔날레 주제는 공생의 도구로 독일 국제수공예 박람회 전시 디렉터인 울프랑 로체 씨 등 10명이 국제자문관 자격으로 전시 학술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됩니다. 지난 4.15 총선 때 부정선거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첫 재판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금품이 오간 것은 모두 인정했지만 금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회계 책임자와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앞서 기소됐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첫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임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 의원, 정정순 의원의 친형, 후원회장, 회계 책임자까지 4명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정순 의원 친형은 비공식적 자금 집행책으로서 3월과 4월 2차례 캠프 회계 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선거운동과 당선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우철 시의원이 한 차례 금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원회장은 1월에 회계 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 원씩 준 혐의, 회계 책임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회계 책임자가 나머지 3명에게 선거운동이나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았느냐입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조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돈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명목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 의원 친형과 후원회장은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이유였다고 선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정우철 시의원은 전달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형님이 바쁘다고 빨리 가시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전달해준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반면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 책임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법정을 나서면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정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정수 씨가 허락을 했고 요번 돈이나 생각할 때 받은 거지 제가 왜 저번에 돈을 왜 받겠어요. 항상 확인을 하고 받았어요. 아니 제가 제 나름대로 확인한 거고. 법원은 이 재판과 정정순 의원 사건을 당분간 분리 진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정순 의원은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오히려 수법이 점점 진화하면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낳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방 앱이 개발됐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경찰과 대학생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출시된 보이스피싱 예방 앱 폴보스를 스마트폰에 깔고 다운받은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뒤 최소 알림 설정 시간인 10분이 지나자 주의 메시지가 뜨면서 진동이 울리고 연이어 위험, 경고 메시지가 차례로 뜹니다. 동시에 미리 번호를 저장해둔 보호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실시간 알림 문자까지 발송됩니다.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문자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알림이 울립니다. 이런 앱이 있으면 어떨까 아이디어만 갖고 있던 현직 경찰이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 제안해서 7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친구 한 명이 전화 거래를 하다가 몇백만 원어치 이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고 싶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앱과 달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기업을 찾아갔었는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지금은 안드로이드 폰에 한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운로드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500여 건에 올해 피해액만 무려 187억 원. 갖가지 수법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학생들이 만든 예방 앱이 든든한 방패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채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진천터널 인근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51살 전모 씨가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숨졌고 다른 운전자 등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가 2시간여 동안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또 앞서 오전 8시 10분쯤에는 청주시 복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충주 법원 검찰청사 이전과 관련해 충주시에 공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경수 충주시 의원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법원 검찰청사가 달천동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충주시 설명에 따라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6천만 원을 승인했으나 최근 의회와 소통 없이 후보지 변경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손 시의원은 또 원도심 활성화와 접근성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필요하다며 충주시의 공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추억의 영상 리포트입니다. 추수가 끝난 늦가을, 들녘에서는 지프로 이영 엮기가 한창이었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풍성한 이영으로 초가지붕을 따뜻하게 세단장하던 옛날 그 시절로 천교화 영상기자가 안내합니다. 한 가지 비밀이 있다고. 화재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줌을 조금 물고 가야지.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와 연계한 충청권 뷰티 바이오 기업 화상 상담회가 오늘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상담회에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온라인 상품 판매 채널 라이브 커머스가 문을 열었고 충청권 바이오 화장품 업체들이 12개 나라 50여 개 업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국 알리바바 물류 계열사인 차이냐오가 온라인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 새마을회가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새마을 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추 3,200포기로 사랑의 김장을 담궈 홀몸 노인과 장애인, 또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 650세대와 복지시설 4곳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흘째인 오늘은 한범덕 청주시장도 동참해 일손을 보탰고 한 시장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오송읍과 석수동을 잇는 궁평고가도로가 미호천교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궁평고가도로의 양쪽에는 좌회전 차로를 포함한 3개 차로의 임시 우회도로가 설치됩니다. 한편 580억 원이 투입되는 오송 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 2구간이 완공되면 세종시 정부청사와 청주 사이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평 좌구산 분저치 산책길 테마로드가 한국관광공사의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좌구산 분저치 산책길 테마로드는 산세를 주제로 한 윤리별천지 공원에서 좌구산 분저치 생태터널을 연결하는 1.1km의 산책로입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